지난 시간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에서 해당 웹서버에 접속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바 파일을 만들고 회원가입 기능까지 구현을 해서 실제로 회원가입을 해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원가입을 요청하는 register reques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이후에 스트링 리퀘스트를 이렇게 성속받아 사용합니다. 빨간 줄이 뜨면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임포트 클래스를 해주시고요. 이제 final static private string URL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접속할 서버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웹 서버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제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주소, 즉 유저 레지스터,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회원 등록을 요청하는 파일을 이렇게 URL에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맵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 생성자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생성자 register request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 그리고 유저 젠더, 메이저, 그 다음에 유저 이메일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레스폰스 리스너를 리스너 이렇게 해주시면 생성자 부분이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super method post url listener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해당 URL의 파라미터들을 포스트 방식으로 즉 해당 요청을 숨겨서 보내주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이렇게 각각의 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해시맵을 만든 이후에 다음과 같이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파라미터로 매칭시켜주면 됩니다. 유저 패스워드, 유저 젠더 그리고 유저 메이저 그리고 유저 이메일까지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파라미터 값들이 매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verride public map string get parameters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register request 부분이 작성이 완료됩니다. 즉, 이 register request를 이용해서 해당 유저 register.php 파일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정보를 보내서 회원 가입시켜라 라는 요청을 보내는 그러한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는 validate request를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회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체크, 즉 회원 아이디 체크 부분을 담당하는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register request를 그대로 복사하신 이후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만 validate request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user validate가 되겠고요. 파라미터 변수는 이렇게 다 지워주고 유저 아이디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유저 아이디를 이 사이트로 보냄으로써 회원 가입이 가능한 아이디인지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 요청을 보내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추가할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alues 폴더에 컬러로 들어가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컬러 워닝을 넣어주겠습니다. 살짝 분홍빛이 돌도록 컬러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 다음은 컬러 그레이입니다. 컬러 그레이는 살짝 회색빛이 도는 색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레지스터로 돌아오신 뒤에 현재 레지스터는 아이디 중복 체크 버튼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 체크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이디를 넣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덮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280, 높이는 랩 컨텐트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후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호리젠탈로 바꿔줍니다. 머진 탑은 50dp 그리고 레이아웃의 그래비티는 다음과 같이 센터로 해줍니다. 이제 이 ID 부분을 190dp의 너비로 바꿔주고 이 머진 탑을 머진 라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10dp만큼 주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버튼의 너비는 80dp 그리고 높이는 40dp고요. 텍스트 사이즈는 15dp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은 볼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아까 만들어 놓았던 컬러 워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중복 체크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그래비티에서 센터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ID 값은 이렇게 밸리데이트 버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부분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중복 체크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지스터 액티비티 부분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몇 가지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유저 아이디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되고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등등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변수 그릇을 만들어 주겠고요. 그리고 알림창을 보여주는 Alt 다이얼로그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밸리데이트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회원 아이디인지 체크해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onCreate 메소드 안에서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ID 텍스트는 이렇게 디자인에서 만들어 놓았던 ID 텍스트를 그대로 매칭시켜 주고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다른 부분도 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텍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메일 텍스트 그리고 이제 젠더 그룹도 만들어줍니다. 라디오 그룹으로 구현을 했었죠. 젠더 그룹, 라디오 그룹, find view by id, r.id. 젠더 그룹을 이렇게 매칭시켜 주고요.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임포트 클래스를 해주시고 int 젠더 그룹 id는 현재 젠더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즉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id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유저 젠더는 이렇게 라디오 버튼에서 현재 선택된 젠더 아이디를 이렇게 매칭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값이 유저 젠더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라디오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set onChecked change listener, onChecked change listener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임플리먼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젠더 버튼이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현재 선택되어 있는 그 라디오 버튼을 찾은 뒤에 유저 젠더의 값을 바꾸어주면 간단하게 구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제 버튼 부분입니다. 파이널 버튼, 밸리데이트 체크, 즉 회원 중복 체크 버튼도 만들어줍니다. 위에 마찬가지로 Alt 플러스 엔터로 임포트 해주신 뒤에 밸리데이트 버튼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이벤트를 처리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Alt 플러스 엔터로 임플리먼트를 해주신 뒤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중복 체크가 진행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ID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얻어온 뒤에 현재 만약에 밸리데이트 체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면 바로 함수를 종료시키도록 해버리고요. 현재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체크가 안 되어 있지만 ID 값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바로 오류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ID는 빈 공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D가 빈 공간일 때 이렇게 예외를 발생시키면서 다시 작성하라는 메시지를 회원한테 출력시켜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ID는 빈 칸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해주고, 포지티브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확인 버튼 이렇게 포지티브 버튼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다이얼로그에 넣어줍니다. 다이얼로그로 쇼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종료해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정상적으로 아이디 값을 입력했다면 다음과 같이 중복 체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레스폰스 리스너를 만들어 주신 이후에 이렇게 진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Alt 플러스 엔터 임플리먼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후에 특정한 JSON 리스폰스, 즉 레스폰스, 응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JSON 오브젝트, JSON 레스폰스를 만드는 이후에 레스폰스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success라는 것은 바로 해당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 그 레스폰스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success가 되었다면, 즉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라면 마찬가지로 윗부분 이걸 복사해 주신 뒤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임을 알려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 지워주겠습니다. id 텍스트에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즉 id 값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validate는 true를 넣어줍니다. 즉 체크가 완료되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텍스트 값을 set background 컬러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컬러 그레이를 이렇게 매칭시켜주고요. 그대로 이 부분을 복사해서 validate 버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복 체크에 실패했다면, 즉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면 이걸 또 복사해 주신 뒤에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해주신 뒤에 set negative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print stack trace를 해주고요. 이 부분에 세미콜론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validate request에 이렇게 하나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유저 아이디를 보내고 레스폰스 리스너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큐를 만들어서 new request queu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lt 플러스 엔터, 그리고 아래에 큐에 이걸 추가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체크까지 구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가입 버튼에 대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ind View by ID에서 디자인 부분에 있는 리스트 버튼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벤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Alt 플러스 엔터로 임플리먼트를 해주신 이후에 안에는 스트링 유저 아이디는 ID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유저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텍스트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저 메이저는 현재 스피너에서 선택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get selected item to string. 그리고 여기는 유저 이메일 텍스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값들을 가져왔으므로 먼저 현재 중복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중복 체크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 복사해 주시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먼저 중복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함수를 종료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빈 공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빈 공간 체크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중복 체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이저도 빈 공간일 수 없고요. 그리고 유저 이메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저 젠더 또한 빈 공간일 수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일 경우 이렇게 오류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복사해 주신 뒤에 또 붙여넣기 해주셔서 다음과 같이 빈칸 없이 입력해 주세요라고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 부분에서 이 연결하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회원가입이 성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원 등록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써주고 이 부분을 전부 지워주고 피니쉬를 해서 액티비티, 즉 회원가입 등록 창을 닫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에 실패한 경우 회원 등록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Register Request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되면 회원가입 버튼 눌렀을 때는 Register Request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User Gender, Major, User Email 이렇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이 진행이 되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회원 등록 창이 꺼지게 되면 실행이 되는 이 onStop 부분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다이얼로그가 널값이 아니라면 다이얼로그는 디스미스 해주고 널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회원 등록, 즉 레지스터 액티비티 부분도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로써 회원 등록까지 완료가 되었으므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면 바로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로그인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회원가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중복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아이디는 빈칸일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ABC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체크를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라고 나오게 되며 회색깔로 변경되고 더 이상 중복 체크를 할 수도 없고 아이디를 바꿀 수도 없게 됩니다. 이제 비밀번호 입력해 보겠습니다. ABC라고 한 뒤에 이메일은 ABC, ABCCOM 이렇게 해주신 뒤에 남성을 선택하고 이렇게 컴퓨터 교육과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가입했던 ABC를 가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며 ABC라는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회원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디인 경우엔 회원가입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한 뒤에 이번엔 여성으로 그리고 미술교육과를 한번 이렇게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가입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원 등록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며 다시 이렇게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유저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두 개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회원 가입 페이지를 모두 꾸미는 데 완료하고 중복 체크도 되고 중복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가입할 수가 없으며 중복 체크가 되었더라도 다른 부분이 빈 공간이라면 가입할 수 없도록 이러한 모든 예외 처리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 실질적으로 회원 가입 기능까지 모두 구현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